축구의 신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김민재가 독일 무대에서 또 한 번 위엄을 뽐내고 있는데 과연 분데스리가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현재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 11경기가 남은 시점에서 두 위 레버쿠젠과 승점 8점 차를 유지하며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18승 5무 1패로 승점 50점을 쌓았고 이미 강호 레버쿠젠과 리그 2경기를 다 치렀기 때문에 일명 승점 6점짜리 맞대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승률만 봐도 우승이 유력한 건 거의 확실해 보이죠. 김민재는 분데스리가에서 지금까지 23경기 중 22경기를 풀타임에 가깝게 뛰어왔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같은 주중 경기가 있을 때 체력을 안배하려고 교체된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평균 87분을 소화했습니다. 팀을 1위로 끌어올린 수비의 중심에는 킴이 있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며 헌신하는 선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보급 수비수 김민재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최근 독일 매체 빌트에서 김민재의 바이아웃이 1억 1천만 유로로 설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더욱 화제가 됐는데 이는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비수 중에서도 탑 클래스 금액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나 해도 나폴리가 김민재를 5천만 유로 가치로 묶어놨다가 뮌헨이 과감하게 영입해 갔는데 이제는 바이아웃이 무려 2배가 되어 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사실 수비수는 한 번의 실점이 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포지션이라 비난받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가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죠. 뮌헨은 이번에 리그 24라운드에서 7위 슈투트가르트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홈경기로 붙었을 땐 뮌헨이 4골을 퍼붓는 대승을 거뒀던 팀이지만 그래도 슈투트가르트가 약팀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지난 시즌 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까지 진출했던 저력이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을 뿐 결코 만만한 전력은 아니죠. 이번 경기가 원정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거고 레버쿠젠도 프랑크푸르트와의 원정을 앞두고 있으니 1위 팀인 뮌헨 입장에서는 결국 앞만 보며 승점을 쌓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경기 1시간 전 공개된 라인업을 보면 살짝 불안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패스 전개를 잘해주는 미드필더들이 줄줄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팀의 핵심 키미가 부상으로 훈련에도 불참했고 힘줄 염증까지 겹쳐 스쿼드 제외가 됐습니다. 자칫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도 못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다 패스가 좋은 또 다른 자원인 파블로비치 역시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입니다. 공격이 풀리지 않을수록 김민재에게 수비 부담이 커질 텐데 골키퍼 울라이머 일명 노이어 대체, 라이머, 다이어, 김민재, 알폰소 데이비스, 팔리냐, 고레츠카, 무시알라, 사네, 올리세, 케인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뮌헨은 다음 주에 운명의 레버쿠젠과 챔피언스리그 6강전을 치러야 해서 체력 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레버쿠젠이 하루 먼저 경기를 치르는 만큼 약간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죠. 케인은 부상 이슈가 있었지만 지난 경기부터 다시 뛰고 있고 이번 슈투트가르트전에도 선발로 나왔습니다. 다이어는 지난 시즌 뮌헨으로 임대 와서 조금씩 기회를 얻던 선수인데 후반기 들어 출전 시간이 더 늘어났고 김민재와 콤비를 이루게 됐습니다. 우파메카노가 벤치에 있음에도 다이어가 기용된다는 점은 뮌헨 수비 라인에 대한 불안 요소이기도 합니다.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는 초반부터 뮌헨이 좀 소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눈에는 키미히의 빈자리가 크게 보였는데 김민재만큼 패스를 많이 시도하는 키미히가 빠지니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고 점유율도 압도하지 못하더군요. 콤파니 감독이 일부러 라인을 내리는 전술을 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레버쿠젠과 붙었을 때도 뮌헨이 의도적으로 라인을 내려서 플레이한 적이 있으니 무조건 밀린다고 볼 수만도 없지만 슈투트가르트 쪽 슈팅이 더 많았던 건 확실합니다. 다만 그 슈팅들이 결정적이진 않았죠. 뮌헨은 좀처럼 공격 찬스를 만들지 못하다가 전반 17분 상대팀 실책으로 무시알라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는데 슈팅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큰 위기는 수비 진영에서 사내가 미끄러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가로채는 과정에서 수비가 어수선해진 틈을 놓치지 않고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뽑아낸 겁니다. 하필이면 사내가 거기서 멈춰 서버리는 소극적인 장면도 나오면서 뮌헨은 일찌감치 0대 1로 뒤지게 되었죠. 그래도 슈투트가르트가 올 시즌 35실점으로 꽤 구멍이 있는 편이라 기회는 남아 있었고 전반 종료 직전 김민재가 만든 헤딩 한 방이 빛을 발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롱볼을 띄웠는데 김민재가 헤딩으로 약 20m를 보낸 공이 사내에게 정확히 떨어졌고 사내가 다시 올리세에게 연결해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올리세가 무시알라와 호흡을 맞추며 득점에 성공 1대1 동점이 됐는데
오프사이드 여부로 잠시 논란이 있었지만 동일선상에 가깝다고 판정돼 골이 인정됐습니다. 전반은 그렇게 1대1로 끝났습니다. 점유율도 슈투트가르트가 더 높았고 슈팅수도 9대6으로 슈투트가르트가 앞섰지만 김민재는 굉장히 깔끔한 수비를 보여주며 동점골의 기점 역할까지 해냈습니다. 케인은 좀 내려와서 공을 배급해 보려 했으나 패스의 정확도가 기대만 못했다는 인상이고 미넨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면 세계 최강이라 부르기는 살짝 힘들어 보이더군요. 후반 들어 미넨은 확실히 라인을 조금 올리며 압박을 세게 했고 상대 골키퍼의 전진 패스를 예측한 고레츠카가 인터셉트하면서 순식간에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전반기 때도 후반 30분 넘겨서야 골 폭풍을 몰아쳤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운이 따라주면서 3대1 완승까지 거둡니다. 추가골은 슈투트가르트의 어이없는 수비 실수로 코망이 기회를 잡아서 마무리를 지었죠. 경기 막판 재미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려다 힘껏 차서 스타니시치 뒤통수를 강타해서 했는데 스타니시치는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슈투트가르트 쪽에서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라며 시간을 끈다고 항의한 거죠. 머리 부상은 굉장히 민감한데도 말입니다. 그러자 케인이 분노하며 달려들어 언쟁 끝에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동료를 보호하고자 한 건지 아니면 승리를 지키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팀워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넨 선수들은 이번 승리를 특히 더 기뻐했습니다. 사실 챔피언스리그 앞두고 너무 중요한 경기였던 데다가 이기긴 했어도 완벽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김민재는 평점 7점을 받으며 풀타임을 소화했고 미넨이 만약 우승한다면 김민재, 케인 그리고 다이어까지 모두가 트로피 드는 장면을 보게 될 줄이야 정말 세상 모를 일입니다. 일단 이제는 레버쿠젠전과 챔피언스리그 등 힘든 일정들이 남았지만 김민재가 이렇게 계속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시즌 베스트 1위에도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센터백 출신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에게 이토록 믿음을 주는 걸 보면 전술적인 핵심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부상만 없다면 앞으로도 더 날아오를 듯합니다. 축구의 신채널이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민재와 미넨이 정말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한국 팬 입장에선 이보다 더 통쾌한 일이 없겠죠.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축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